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체제를 존중하겠다. 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 그런 경축사를 했습니다. 어, 이재명 대통령 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상을 이야기한 건데요.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 구상이라는 것을 밝혔는데 첫 번째, 저는 평화 구상이 아니라 안보 구상을 밝혔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화는 어, 어느 한편이 주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안보는 일단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과 실천 가능성이 100%인 것이 바로 안보 구상입니다. 그러나 평화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것이 되고 아니면 말고가 되고 평화 타령이 됩니다. 평화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숱하게 목격한 것처럼 평화 구상은 적군에게, 적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이적 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해제 존중을 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북측의 체제를 존중한다 했는데 현재 북측의 체제는 어떤 체제입니까? 공화국 체제입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니까 공화국 체제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체제를? 북한의 체제는 제가 정답 말씀드릴게요. 북한의 체제는 3대 세습 체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대통령? 이게 북한의 체제를 존중한다는 것은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존중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정확하게 다시 바꿔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일가족의 신변 안전을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냥 멋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요. 남북관계, 북한 체제에 관한 전문가들, 외교 전문가들, 안보 전문가들이 한국, 일본을 막론하고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말이 그겁니다. 체제 보장이라는 말은 사실은 북측이 먼저 꺼낸 말이기도 합니다. 북측이 미국과 이러저러한 협상을 시도했을 때가 있고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가 있었을 때 북에서 나온 말이 체제 보장을 해달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체제 보장이라는 그 네 글자를 해석하기를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일가족 그 사람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해달라.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함수작전을 포함한 또는 주석궁 공격 등을 포함한 김정은 일가족을 직접적인 타격 목표로 삼는 일절 군사작전을 포기해달라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떠한 형태의 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을 듣는 평양 당국자들이 아마 낄낄거리고 웃을 겁니다. 아마 지나가던 강아지가 웃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보고 쓰고 싶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사실상 핵 보유국, 핵무기 개발의 완성 단계에 이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북한을 흡수 통일을 포기하겠다? 지금 누가 누구를 흡수 통일한다고 할지 모르겠는 그런 마당인데 흡수 통일을 포기한다? 그러기 때문에 핵 보유국을 상대로 우리가 너희를 흡수 통일하지 않을 테야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저쪽으로부터 김여정 입을 통해서 허망한 개꿈을 꾸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재명 대통령은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또 묻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 적대 행위를 해왔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겁니까? 한국과 미국이 연합으로 훈련하는 그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적대 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들이었습니까? 그것이 적대 행위라는 주장은 한국의 주장도 아니고 미국의 주장도 아니고 북한의 주장이었습니다.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라는 말은 한미 연합훈련을 당장 중단하겠다라는 뜻으로 들려서 너무나 크게 놀라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해할까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금까지 한미 연합의 모든 군사훈련은 방어훈련이었습니다. 방어훈련. 아니 재래식 무기로 군사도발을 하거나 남침을 감행을 하려고 할 경우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핵무기 사용을 시도할 경우에 대한 방어 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한 한마디로 부인하는 말을 한 것처럼 들려서 그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 합의를 헌재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제적으로 하겠다. 먼저 하겠다. 이런 말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모르는 건지 내고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답답한데 왜 남북 군사 합의가 깨졌느냐 그 기억부터 되살려 주겠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라고 하는 것 9.19 합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7년 전 2018년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막기 위해 군사 분계선 일대의 적대 행위,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 이것들을 중지하고 완충지대를 설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북한이 기상, 해상, 공중 등에서 명시적인 합의 위반을 반복했고 2022년 말에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입하는 영공 침범을 해서 안보 불안을 크게 초래를 했습니다. 2023년에는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기습 발사를 했고 서해 GPS를 교란했고 오물, 풍선, 살포 등 지속적으로 도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완성을 했다고 호언 장담을 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9.19 합의를 빈 껍데기로 만들었다고 판단을 했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내렸던 겁니다. 더더군다나 북한의 김정은은 핵무기 완성을 호언하면서 공식 연설과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서 한국을 제1적대국, 빌변의 주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1적대국, 한반도 점령, 이란 목표를 헌법에 명시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9.19 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고요? 우리 먼저? 이게 이른바 평화 타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바로 엊그제 김정은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확성기를 철거한 바도 없고 그럴 의향도 없다. 희망은 개꿈 꾸지 마라. 그런데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은 일관되게 취할 것이다 하면서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며 기대하겠다.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아주 문장을 하나 딱 떼어내가지고 남북은 원수가 아닙니다. 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아니, 김정은은 공식 석상에서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원수가 아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안보를 전제로 했을 때 그때 찾아올 실마리를 보이는 것이 평화인 것입니다. 위로 싸울 수 있다는 결의를 보일 때 그때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쪽은 원수요, 주적이요, 적대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원수가 아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화답하기를 인내하며 기대하겠다. 지금의 국제관계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안보팀에게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북측에게 화답을 기대하지 말 대신에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미국의 트럼프 이 세 나라 정상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은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8.15 광복 기념식 경축사 때 이 세 나라 스트롱맨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보내야 된다. 김정은을 설득하거나 압박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면 우리도 러시아, 중국, 미국에게 그에 상응하는 협력과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김정은하고 직접적인 대화가 아니라 트럼프, 시진핑, 푸틴 이 지렛대를 이용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내야만 성향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 하나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면서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이나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가겠다. 얼핏 보면은 옳은 말 같고 귀에 달달하게 들리는 그런 말을 매우 복잡한 문장 구조로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제가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 핵 없는 한반도. 이거는 매우 크게 잘못된, 왜곡된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많이 수용한 그런 발언이어서 이거 큰일 날 소리로 해석될 수가 있다. 아니, 한반도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했는데 이게 북한 쪽 주장입니다. 우리와 미국의 주장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입니다. 이재명 정권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핵무기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 모르는 어떤 핵무기가 아니 미국의 주한미군의 전략 핵무기 말고 전술 핵무기 뭐 그런 게 혹시 군산 미군 기지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반도 비핵화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도 없앨 테이니 너희도 없애라. 그런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땅에는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핵무기는커녕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 단 한 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라니요. 핵 없는 한반도라니요. 지금 우리가 명시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용어 하나하나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의 남북 관계와 비핵화에 관한 이러한 말은 단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에 아마 연설문 화환을 만들 때부터 면밀한 검토를 수십 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다 지워버리고 한반도 비핵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질 것을 염려한 나머지 핵 없는 한반도 이렇게 말을 슬쩍 바꾸기는 했으나 핵 없는 한반도 비핵화죠. 그것이죠.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했네요.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런데 어제 같은 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그쪽에서는 8월 15일을 종전 80년 전몰자 기념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어, 이시바 일본 총리는 13년 만에 반성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13년 전에 아베 총리가 뺐던 표현을 살려냈던 겁니다. 이시바 총리는 두 번 다시 갈 길을 잘못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지금 다시 가슴 깊이 새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음, 이재명 총리도 이 같은 이시바 일본 총리의 반성과 교훈의 그 발언에 화답하는 그런 말을 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저희 그 조선닷컴 독자들의 반응, 특히 이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안 하고 9.19 합의를 복원하겠다는 그 발언에 대해서 독자들 반응 몇 개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 리츠,
라는 익명 쓰신 분. 바보야, 군대를 없애버리면 더 좋아하지 않겠니? 대통령 감투는 조공으로 바치고. 햇살 아래 라는 익명 쓰신 분. 돈 바칠 궁리를 하는 중이군. 먼데이 65라는 분. 머시기? 체제 존중한다고? 노티기맨이라는 분. 6.25 전쟁을 일으키고도 한 번도 사과도 하지 않은 북한의 3대 세습의 집단체제를 존중한다고? 미쳤니? 돌바람이라는 분. 야당 말살과 탄압이 일당 독재 비단길이다. 여론 장악으로 국민 눈과 귀를 잡아라? 혁승맨이라는 분. 멸공도 없고 독한 국민 인권에 대해서 일도 관심 없고 오로지 독재자에 대해서 아부하고 어느 나라 대통령이세요? 캐나다 곰님. 누구 맘대로 반국가단체를 인정하는 건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탄핵합니다. 야당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 절차에 나서라. 락송님. 내 평생은 통일을 볼 수 없겠군. 이재명이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 하니 다음 또 다음 대통령이 좌익에서 나온다면 평생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안고 세상을 눈 감겠군. 우려되는 것은 이재명이 이 흡수 통일을 바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점점점 흡수 통일이 아니라 흡수 통일을 당하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전과 99번 정치건달님. 세세의 개꿈은 장군님 특각의 계집으로. 번사부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음 말은 제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CKSAPT님. 이재명 당신이 그렇게 중대한 사항을 국민 투표에 붙이지 않고 독단적으로 내뱉는 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헌법 정신에 반하면 직권남용이다. 네, 여기에서 제가 한 부분을 그냥 순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암님, 어떤 형태의 통일도 안 되지. 연방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가. 당신한테 통일 맡겼다간 큰일 나겠다. 아무도 당신에게 그런 걸 기대 안 한다. 잘 봐달라고 돈이나 갖다 바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었고 거의 500회 가까운 그런 독자 댓글을 볼 수 있었는데 다 비슷한 취지의 댓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